경제 가정교사 최영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저희가 이제 공식 지표 발표될 때만 모시는데 주로 지표가 뭐 계속 발표돼가지고 또 고용동향에 나왔습니다. 고용동향. 맞습니다. 예. 고용동향 기사가 많이 안 나왔다는 걸 제가 캐치하고 나쁘지 않은가 보다. 수치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10월의 고용동향이죠. 예, 10월 달 고용동향이 65만 2천 개가 일자리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50만 명 이상 증가가 7개월 연속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7개월 연속 증가되니까 이제 고용이 본격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7개월 전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제 10월 달 거니까요. 10월 달 거니까는 봄부터 그러니까 이게 고용이 이제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크게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것이요. 제가 고용은 저기 후행 지표라고 했잖아요. 경기가 회복되고 나서 뒤따라서 나타나는 지표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경기가 회복이 우리가 그 1분기부터 이제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제 성장하기 시작했잖아요. 수출을 통해서 확인됐듯이. 예. 그게 이제 후속 수출로 나오는데 근데 이 언론들이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제 얘기하는 게 이런 가장 자극적인 기사가 뭐냐면 30대 일자리가 크게 감소했다. 네. 예? 뭐 이런 얘기 기사가 쏟아져 나왔잖아요. 원래 이제 수치 중에 나쁜 걸 골라가지고 주로 보도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30대 일자리 감소 이런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이제 눈에 띄던데 전체 연령들이 다 일자리가 증가했는데 30대만 그러니까 2만 4천 개가 감소한 걸로 돼 있어요. 나타났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제가 늘 얘기하듯이 인구 구조를 이해하셔야 돼요. 60세 이상이 지난 1년 전에 비해서 64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고령화 사회예요, 진짜. 그리고 이제 15세에서 50세가 얼마가 감소했냐면 35만이 감소합니다. 그러면 이 30대 같은 경우도 얼마가 감소했냐면요. 14만 명이 감소했어요. 30대 들어가는 연령대가 14만 명이 14만 명이 감소했어요. 1년 동안에요. 그럼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은 거기서 일하는 사람도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절대수가 줄어들죠. 이걸 가지고 그래서 이걸로 장난 많이 쳤죠, 지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고용률을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교수님이 한 3년 동안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셨는데 인구 감소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는 빼버리고 그냥 절대수가 줄었다고 계속 보도해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100명 중에서 80명이 일자리를 갖고 있다가 80명으로 줄어들게 되면 인구가 80개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건데 이제 그런 설명 안 하고 이제 항상 30대 일자리 감소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초점을 맞춰서 이제 설명을 한 것이 우리가 코로나 직전에 그러니까 고용 상황이 가장 이제 그러니까는 그랬던 때가 저기 타격을 받기 전이요. 2020년 지난해 2월 달이었었어요. 그러니까 3월 달부터 이제 고용이 이제 충격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그때 기준으로 해서 대비해 가지고 비교해 보니까는 한 99.9%가 회복이 됐다. 99.9%. 거의 회복됐다. 이제 코로나 직전으로 회복되는 거네요. 우리가 이제 경제 성장률은 그때에 비해 가지고 한 3% 이상 지금 증가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는 고용은 이제 그러니까는 그 후행 지표다 보니까는 이제 한 100에 이제 접근하고 있는 거죠. 11월, 12월이면 이 추세라면 100에 돌파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상황을 이제 설명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업종별로 많이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렇겠죠. 업종별로요. 숙박업 이런 거 아직도 안 됐겠죠. 숙박업 같은 경우는 93%만 회복이 됐어요. 그건 뭐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상식적으로 가잖아요. 음식도 마찬가지. 도소매 이런 음식점 이런 것 일도등은 한 93% 회복이 안 됐고. 영화관 회복 안 됐죠 아직. 당연히 그러니까 예술 이런 그러니까 문화 분야 같은 경우도는 이거는 89% 회복이 안 됐어요. 스포츠 당연히 안 됐죠. 당연히 안 됐죠. 이제야 관객들이 돌아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가고 있죠. 개인 서비스업이나 문화예술, 예체능 분야나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하는 거 또는 뭐 우리가 흔히 아는 음식점 그리고 여행과 관련된 업소들 이런 여기는 이제 아직 회복이 안 됐고. 근데 이게 회복이 안 됐는데도 99.9%라는 얘기는 나머지 분야가 그 이전보다 더 돌아갔다는 얘기네요. 이제 상용근로 그러니까 이런 분야들이 가면서 되게 타격받은 게 일용직 일자리가 많이 타격을 받고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행히 이제 그런 게 뭐냐면 상용직 근로자가 크게 증가를 했어요. 상용직.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나마 이제 그러니까 이것을 그 방어를 해준 것인데요. 거의 상용직 근로자가 그러니까 상용직 근로자가 44만 개나 증가했어요. 그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뭐냐면 청년층 이제 다행히 네. 청년층 고용이 수치상으로는 굉장히 많이 개선됐습니다. 15세에서 29세 청년층들이 그 이게 그러니까 가장 많이 그러니까 개선된 층이 청년층이에요, 사실은요. 역설적으로요. 지금요. 예. 그래요? 그리고 그 청년층들 중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일은 더 하고 싶은데 일할 기회가 없다라든가 아니면 일자리 찾다가 포기한 사람들까지 다 합친 걸 가지고 우리가 사실상 실업자라고 그래요. 사실상 실업자. 예, 이것도 그러니까는 2년 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청년층들은 완전히 회복이 된 거죠. 고용이 그러니까요. 그렇군요. 고용이 완전히 회복된 상태이고. 30대는 인구가 15만 명 줄어서 예. 절대 고용된 숫자가 줄어든 것이고. 거기다가 이제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러니까 고령층 60세 이상 일자리로 다 이거 메꿨다 그렇죠. 그러는데 그것도 반복해서 그것도 나오는 거짓말입니다.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예.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60세 이상이 1년에 한 65만 명씩 증가한단 말이에요. 네. 그 사람들 그 일자리 없으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이게 지금 3년째 똑같은 프레임인데 예. 일자리 늘어나는 거라고 해봐야 정부가 세금 부어가지고 예. 질 낮은 일자리, 예. 고령층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 이게 프레임이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전체 일자리가 아까 65만 2천 개가 증가했댔잖아요. 예. 그 중에 그 중에 한 30만 개는 그러니까는 60세 미만에서 간 거고요. 60세 이상 인구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한 65만 명이 증가했단 말이에요. 네, 한 그 번에. 중에서 절반 정도는 시장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아, 자연 증가. 예. 시장에서. 아니 시장에서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그러니까는 저기 확보한 일자리들이지 정부가 만든 게 다가 아니라 이거예요. 아니 근데 저는 정부가 만드는 일자리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도 동의가 안 되는 게 그럼 어떻게 하라는 그렇죠. 겁니까? 바로 그거예요. 반복해서 지금 바로 몇 년째 그거예요. 얘기하는데 예. 그러면 그 60세 이상들은 일자리 만들어 주지 말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그럼 만약에 기초연금 늘린다 그러면 또 퍼주게 한다 그럴 게 예.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그분들은 그러면? 예, 아니면 뭐 고리장치를 하라는 얘기인데. 시장이 급속하게 늘어나는 고령층 예. 노동은 가능한데 예. 은퇴 나이가 돼버린 분들 일자리를 못 만들어주는 보면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속도가 빨리 못 따라잡으면 정부가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왜 문제 삼는지 모르겠어요. 60세 이상이 이건 분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참 진짜. 예. 저는 그게 진짜 이해가 안 가요. 그래요. 그런 기사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냐 도대체. 이건 누가 그 자리에 앉혀놔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요. 그분들 그럼 집에서 그냥 손가락 빨고 있으라는 얘기인가. 아니, 이해가 안 가요. 참. 그걸 비판한다는 게. 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고용 수치, 고용 지표가 대체로 나쁘지 않아요. 예. 나쁘지 않아서.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아직도 그늘진 곳이 있는 거고. 그렇죠. 예, 그 부분에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제 관심을 더 가져야 되는 거죠. 도소매업, 숙박, 음식, 요식, 문화예술 분야, 예술, 이런 분야들이요. 이런 분야들은 저는 여행 분야 이런 것은 아마 조만간 폭발적으로 그렇죠. 회복될 거라고 봅니다. 예. 너무 하고 싶거든요, 사람들이. 그렇죠. 예. 하고 싶은데 참고 있었단 말이죠, 2년 가까이. 엄청난 보복 여행, 보복 소비가 아니라 그런 게 있지 않겠는가. 이게 경제 성장률 수치에서 그대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전체 경제는 3% 성장했는데 이 분야들은 그러니까 문화예술 분야는 18%나 아직도 회복이 안 됐어요. 소득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예. 자영업도 그러니까 5% 이상 아직도 회복이 안 된 상태고. 그래서 이 자영업 말씀하시니까 그 민간 부분 소비가 아직 회복이 안 됐다. 맞아요. 특히 이런 부분 아닙니까? 그게 여기 영향을 미친 거예요. 재난지원금 줘야 되는데 맞아요. 주지 말라고 계속 그렇죠.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정부가 그러니까 3분기 성장률에서 0% 기여를 했단 말이에요. 가계 소비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분야가 회복이 안 되죠. 우리나라 수준의 선진국에서 민간 분야에 이 코로나 기간에 이렇게까지 돈을 안 쓴 나라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맨날 많이 썼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차병근 교수님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